네, 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에 있어서 좀 낱낱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세 분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인데요. 유성치 운용력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환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슈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1,020원 선 붕괴, 세 자리 시대 올가입니다.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아마 원달러 환율 5년 10개월 내 최저 수준이라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아마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020원 선이 종가상으로 좀 무너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었죠. 2008년 8월까지 그 수준이 1,015원 선이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1,016원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자세하게 환율 강세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그 여의도 시각을 보면요. 증권사들이 그동안 1,020원 선은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계속적으로 내놨었는데요. 지금 이 선이 무너진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각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결국 원달러 환율 1,02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5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건데요. 자, 실제로 보시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었던 수준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점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사실 지난주까지는 1,020원 선 초반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좀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번 주 들어서 어제 장이 시작된 후 삽시간에 1,02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또 그동안의 추이를 좀 살펴보자면요. 3월 중순까지는 1,080원 선까지 올랐다가 계속해서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제 장중에 결국 1,015원 선까지 좀 떨어졌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이렇게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배경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은 결국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영향입니다. 자, 보시면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난 5일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또 하루짜리 단기 자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춰잡은 그런 정책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풀린 돈은 결국 고금리가 유지 중인 신흥국으로 유입되기 마련인데요. 그중에서도 좀 비교적으로 펀더멘털 여건이 괜찮은 또 우리나라로 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다른 요인으로는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현재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2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기록했던 경상수지 지금 흑자를 기록하면서 26개월 연속으로 계속 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이 현재 우리 시장에서 좀 국내 주식과 또 채권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경상수지뿐 아니라 자본수지 흑자폭도 현재 좀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 시중에 달러화가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달러화 가치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 최근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테이퍼링 종료 시점과 맞물리면서 ECB의 통화 완화 정책 이번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따라서 신흥국의 주식 매력도가 많이 높아졌고 이 가운데서도 펀더멘털이 견조한 우리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점 아마 원화 강세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번에 ECB가 실시한 금리 인하 조치 그리고 LTR로 장기 대출 프로그램 실시에 따르면 과거에도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본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에서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당시에도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조선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점이 있었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단기로 곧바로 천선을 깨지는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중기 이상으로 본다면은 1,000원선 붕괴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일단 뭐 금융위기 전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수준이 한 800원대에서 9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한 1,050원 이상을 받쳐주면서 그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일단 그 워낙 돈이 많이 그 달러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 ECB가 이번에 부양책들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계속 유로화가 약세로 돌았었거든요. 근데 당일날은 보면 유로가 강세로 돌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정책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보고 있고요. 그러면 유로화 강세가 지금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자금들이, 그 유로존 자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럽계 자금들이 들어오기는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그 22에서 마지막에 또 했던 말이 뭐냐면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겠다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면은 양쪽 완화 조치까지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한다면 아마도 유로화 약세가 상당히 빠르게 아마 전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원화에 대한 그런 강세를 유도하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까지만 본다면 장기적으로 유로화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쪽 돈이 들어왔을 때 유럽 경기와 업종별 상관관계 분석표를 한번 보시면 역시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그리고 정유, 조선 이런 그 업종군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역시 내년도 정도까지 보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경기 민감 업종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원달러 환율이 그럼 천원선을 깬다는 그런 가정은 왜냐하면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하면서 달러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방금 말씀드렸던 유로존, 그리고 중국, 일본이 계속 통화 확장, 그러니까 통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그 통화들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원화 강세가 원화 강세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그러면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빠져나가는 돈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 돈을 풀기가 어렵다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통화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강세는 아마도 추세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당분간은 듭니다. 네. 22에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원화 강세 천원선이 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당국 개입 가능성도 단기적으로 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 업체들이 내고 물량을 또 대거 출하하면서 이런 당국 개입의 가능성, 이런 성과가 좀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좀 대량으로 또 출회가 될 가능성, 허준식 해설위원님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질문이 참 어려운데요. 그 내고 물량 대량 출회 가능성, 제가 사실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받아본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은 이제 월말이라든지 그 이제 분기 말에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제 월간으로 실적을 정산을 해야 되고 또 분기 말에는 이제 회계 처리가 이제 분기별로 보고서 작성돼야 되는 그런 반영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6월 10일인데 6월 30일 가까워진다든지 하면 분기 말이고 해서 더 영향은 또 커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수출업체가 100% 수출만 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수입 결제 위한 어느 정도의 외환은 유지할 것 같고요. 뭐 저도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영업 활동에서 지금 뭐 발생하고 있는 환위험들 최소화하려고 이런 그 수출입 병상 거래라든지 예금 차입 작은 거래 시에 현지 통화로 직거래하거나 이제 입금과 지출을 이 통화에,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 포지션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의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이제 목적인 것 같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시황을 뭐 아주 정확하게 그들 수출업체들도 이제 전망해 내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업체들이 뭐 다 팔자 뭐 이런 식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정부의 개입 눈치를 계속해서 수출업체들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현대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이제 그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인데, 워낙에 이제 현지 법인 쪽 생산 뭐 판매 비중도 높아진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아까 삼성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쪽에서 조선이나 건설 쪽 수주 관련한 뭐 해지성 매도로 인한 원달러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주 공시 보면 뭐 현대 미포 이쪽 빼고는 좀 조용한 편이라서 실제로 많은 양이 이번 월말에 집중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네.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런 공격적인 매도, 달러 매도 물량이 출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 가능성이 좀 적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함께 짚어봐야 될 문제가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원엔 환율 그리고 원 위안 환율까지도 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원 위안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63원이었고 원엔 환율도 100엔당 1,000원이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 같은 외환 시장의 흐름 좀 우려할 상황이라고 보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확장성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엔화 대비해서도 지금 그 최근 들어 최저 지수가 떨어져 있는 이유도 일본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이안화 그동안 강세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로존도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으로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고 미국도 양적 완화를 줄이고는 있지만 줄인다는 뜻이지 돈을 푸는 것을 줄인다는 뜻이지 해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 공급의 원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풀고 엔화를 많이 풀고 이안화를 많이 풀고 유로화를 많이 풀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죠? 우리나라도 같이 돈을 풀면은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원화 가치가 유지를 할 건데요. 안 풀다 보니까 당연히 원화가 적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수출도 그 수출하고 나서 또 달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원화의 강세를 부추기는 그런 현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진국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돈을 푸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까지 돈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로 금리 인하나 어떤 통화적인 재정적인 정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또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점이 지금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원화 강세 흐름은 뭐 아까 도표에도 저도 가져 나왔지만 뭐 이하나뿐이 아니고 지금 달러, 엔화, 지금 유로화에 다 대비해서 원화 강세로 간다는 뜻은 아무래도 추세적인 흐름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에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 달 역시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성치 운영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0원선 무너질 가능성 장기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 보니까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4분기 원달러 환율 1,000원이 무너지고 1분기에는 980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좀 전망을 살펴봐야 되는지 증권가 시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좀 부정적인 관측이 많은 상황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향 조정하고 있는지 좀 개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내년 1분기에 원래 기존 전망치는 1,100원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980원까지 내려잡았고요. 자, 그리고 내년 2분기 전망치는 기존에 1,075원이었는데 이것을 960원 수준까지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또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 같은 경우에도 또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 975원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웰스파고 역시 연말까지 환율 990원까지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박하는 입장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보시면 당분간 원화 강세가 지속되긴 하겠지만 환율이 세 자릿수까지 떨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외환 당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할 것이라는 그런 근거가 이 같은 점을 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대의 입장이 있는데 보시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이 되면서 달러화 유입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을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 세 자릿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의견이 좀 팽팽합니다. 일단은 세 자릿수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또 이 같은 흐름은 전망은 좀 무리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이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쪽이 아마 그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 먼저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이 세 자릿수 전망 좀 동일하세요? 네,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 우리 정부의 이제 개입 의지 이게 이제 가장 클 것 같고요. 또 이제 일부 돌발 변수 제외하면 우리 그 원달러는 특별하게 올라갈 만한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돌발 변수인데다가 워낙 극단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북한 핵실험 이슈라든지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 충격, 쇼크가 일시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뭐 원달러는 말도 못하게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역내에서는 그 중국 그림자 금융 뭐 이런 쪽 얘기 관련해서 뭐 디폴트 뭐 이런 이슈라든지 성장률이 아주 더 지금보다 낮아진 수준까지 내려간다라는 전망들 혹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제 그런 쪽이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회피로 되게 되면서 원달러가 올라갈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쪽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 것만 놓고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원론적이지만 그러한 그 하락 추세는 우리 원달러가 너무 낮아져서 수출이 이제 심각하게 안 되는 수준이 나오고 또 국민들 모두가 해외 소비를 늘려가지고 수입이 급증하는 쪽, 뭐 여행 포함해서요. 이렇게 되면서 달러가 많이 비싸지기 전까지는 원달러는 한동안 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외환 당국의 개입을 제외하고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요인이 없다는 점, 세 자릿수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아마 전문가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죠. 세 자릿수로 장기적으로는 갈 수가 있다. 그러면요, 이 질문 해보겠습니다. 환율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수출업체가 이제는 곧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영되면서 좀 우려해봐야 될 상황은 아닌 건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일단 그 예전의 경험을 보면은 이제 원화가 무조건 강세로 간다고 해서 그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거나 그런 기업들도 있었지만 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또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약간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서 후반까지의 상황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 전에는 중국이 뭐 한 10% 내외로 고속 성장을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요. 원화가 일부 예를 들어서 뭐 900원, 800원대에서 거래가 되더라도 워낙 이쪽이 성장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원화 강세 부담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출 성장을 이끌어냈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제 7%대로 이제 성장률이 떨어져 있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예전 같은 그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아마 상당히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아마 내년도 이후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미국 쪽으로 돈이 돌아갈 때 그때 이제 원화가 이제 약세로 돌아설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마 구조조정이 아주 활발하게 산업별로는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제가 볼 때는 살아남을 걸로 수출 기업 중에 살아남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화 강세 부담과 떨어져 있는 이제 내수주 쪽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또 차별화된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뭐 원화 강세니까 수출주들이 안 좋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수출주라고 해서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흐름을 방증해주고 있고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그럼 수출주도 이 같은 흐름,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원화 강세 수혜주도 끊임없이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허준식 해설위원님, 이 원화 강세로 이제 시장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건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계속 흐름세가 워낙 강세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삼성전자랑 뭐 현대차 주가가 저렇게 나왔다는 것에서는 그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이제 워낙 강세 수혜운 쪽으로 좀 쏠려 있는 현상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부 정책이라든지 돌발 변수 아니면 환율은 내려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미국이랑 우리만 놓고 보면 원달러를 봤을 때 뭐 금리라든지 성장률 전망 우리가 더 나은 편이고 물가는 좀 우리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뭐 이런 이슈 같은 것도 현실화 된다고 하면 단기에는 충격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원달러가 조금 한짝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미국 경기 회복이라는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해석이 되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높은 뭐 고금리 통화군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쪽들로는 매수가 쏠리게 되면서 원하는 강세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율이 더 내려간다고 그러면 그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주식에서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IT랑 금융주가 가장 좋은 그 최적의 그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내수 관련해서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뭐 오락문화, 여행, 숙박, 쇼핑 뭐 이런 쪽을 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어느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앞서서 내수주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전략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시대적인 트렌드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수주 쪽에서 본다면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 좋은 것 같고요. 그 정책적인 또 수혜주로서는 건자재 관련주들 중에서 뭐 KCC나 뭐 LG 하우시스 이런 기업들도 요새 많이 올랐지만 좀 쉬어갈 때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출주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뭐 하이닉스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아마 조금 쉬었다가 제가 볼 때 LED 관련주들도 요새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2분기 이후로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은 뭐 서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도 괜찮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구간 같습니다. 네,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말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에서 원달러 환율 세 자릿수 과연 갈 수 있을지 그런 전망 살펴봤고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